안녕하세요. 서지원입니다.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하실 때 그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저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, 어떻게 선택을 해서 그 저널에 투고를 할 것인지, 어떤 저널에다 넣을 것인지 그 기준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. 우선은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쪽 필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있는 쪽은 이제 행정학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Public Administration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쪽으로 이제 Public Policy를 위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. 그래서 이런 Public Administration, Public Policy 이쪽에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, 이쪽 필드에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 우선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보면 그 저널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널 핏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우선은 필드가 맞아야지 이제 저널과 핏이 맞는다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저널에 만약에 어떤 저널에 투고를 했어요. 그런데 데스크 리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이 저널의 에디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에디터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페이퍼는 우리 저널이랑 연구가 핏이 맞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바로 데스크 리젝을 하게 되고, 데스크 리젝이라는 의미는 이제 보통 리뷰어들한테 이 페이퍼를 보내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, 리뷰어한테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데스크 리젝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안에 오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을 받아봤을 때는 그 내용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갔다.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핏이 틀려가지고 데스크 리젝이 되는 경우는 없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렇다면 이제 리뷰어한테 넘어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좋은 이그젠플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를 했었던 그런 뭐 웨비나라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제 콜로키움이라든지 이런 세션에 들어가면 그런 세션들이 항상 있는데, 어떤 거냐면 이제 저널 에디터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퍼블리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, 그런 것도 이제 설명해주는 이런 세션들이 컨퍼런스에 많이들 있거든요. 그런 걸 많이 합니다. 그런데 가서 이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예를 들어서 파에서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그쪽에서 에디터가 항상 예를 들곤 했던 예가 뭐가 있냐면, 자기네들은 Public Administration 쪽 저널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간호사 관련된 그런 조직 관련된 그런 페이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간호사라는 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젝을 하게 되는 거죠. 왜냐면은 그 임플리케이션 자체가 행정학 쪽에 어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스크 리젝을 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런 저널들 보면은 좀 더 리서치 에어리어가 좀 넓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, 보시면은 이제 파라든지 그 다음에 JPNA 같은 것들인데,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Public Administration Review, 그러니까 행정학이랑 관련된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파 같은 경우도 그 난프라핏 쪽 연구도 쉽습니다. 그리고 저널 오브 퍼블릭 앤 난프라핏 어페어스 JPNA라는 거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
행정학 쪽이나 그 다음에 난프로핏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다 이제 리서치 에어리어로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 저널 중에 좀 더 이렇게 스페시픽한 그런 리서치 에어리아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그 퍼블리케이션 하는 저널들이 있어요. 그 보시면 이제 뭐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이라든지 Public Personnel Management 이런 쪽은 HR을 중심적으로 이제 주로 퍼블리케이션 하겠죠. 그 다음에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이런 저널도 있습니다. 이런 저널들은 그 부분, 그 스페시픽한 에어리어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특히 이제 뭐 이런 로파나 그 다음에 PPM이나 이런 것들은 HR 중에서도 주로 이제 퍼블릭 오거나이제이션스들에 이렇게 좀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난프라핏 쪽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적어도 이제 퍼블릭 오거나이제이션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띠오리 자체도 이제 그런 쪽 띠오리를 써야 되겠죠.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네, 그쪽에서도 퍼블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.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의 저널들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이제 보게 되면 뭐 J파트 대표적으로 J파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하고가 이제 주로 탑 저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요게 이제 파이고요. 저는 이거를 이렇게 책 형태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딜리버리 돼서 이제 오잖아요. 딜리버리 돼서 오면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쭉 봅니다. 아티클들 이제 앞에 보면은 어떤 아티클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쭉 리스트로 있거든요. 물론 온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죠.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방 이제 딜리버리 돼서 온 것들을 쭉 보시면서 쭉 트렌드를 보시기에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파트하고 파하고 이렇게 받아서 책으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르파라든지 PMR이라든지 PPMR이라든지 이런 저널들이 있는데 각각의 저널마다 조금씩 특성들이 있어요. 사실은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페이퍼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PM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토돌로지가 조금 어드밴스 되고 좀 로버스트한 거를 좀 원하는 경향이 많아요. PPMR도 조금 비슷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매니지먼트에 국한이 돼서 그쪽에 포커싱 돼서 퍼블리케이션 하는 저널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따집니다. 그리고 아르파 같은 경우는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 데이터를 외국 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거로 연구를 하는 걸 좀 더 좋아한다.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J파트 같은 경우는 파랑 조금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J파트는 굉장히 띠오리 드리븐이거든요. 그래서 파 같은 경우는 좀 프랙티컬하고 한 것도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임피리컬 에비던스를 가지고 오는 페이퍼들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하이포테시스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J파트도 물론 그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좀 더 그 띠오리를 좀 디벨로핑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요. 그래서 J파트 같은 경우는 띠오리에 좀 강하게 이 페이퍼와 컨트리뷰션이 있다 할 때 그럴 때 J파트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거의 뭐 리젝트될 가능성이 높죠. J파트하고 파하고 둘 다 이제 acceptance rate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뭐 3%, 7%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투고하는 거 대비해서 accept 되는 율이 그렇다라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JPNA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높죠. 아무래도 그 이렇게 순위가 좀 낮은 저널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
JPNA는 제가 들었을 때 한 30%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실 게 Non-Profit Focus 저널인데, Non-Profit Focus가 된 저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지만 주로 몇 개 있는데 보시면 MVSQ랑 NML, Voluntas, 뭐 MPF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저널들도 있습니다. 뭐 마케팅에 포커싱 된 그런 non-profit 마케팅에 포커싱이 된 그런 저널도 있고요. 근데 어쨌든 이런 저널들 중에서 MVSQ가 단연 탑이죠. 그 중에서는. 그래서 저는 MVSQ도 이렇게 책으로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쭉 보시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NML 같은 경우는 주로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은 NML에 넣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볼룬타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유럽 베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례들, 해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, 미국보다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데이터나 한국 사례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볼룬타스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Non-Profit Policy Forum 같은 경우는 이제 팔러시랑 연관이 된 Non-Profit 그런 연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셔서 그 페이퍼를 작성을 하실 때 여기다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맨날 뭐 SSCI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특히 이제 한국에서 잡을 잡으시는 분들, 연구원이나 학교, 한국에 있는 곳에서 잡으신 분들은 SSCI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거를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.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SSCI라는 게 있다라는 거,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하죠.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,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설명을 드렸던 대부분의 저널들은 SSCI급이에요. 아닌 것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JPNA가 SSCI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MPF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필드를 다 아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페이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.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저널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서치 토픽이겠죠. 이게 팔러시를 다루는 건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다루는 건지, 그 다음에 만약에 매니지먼트를 다룬다면 그 안에서 리더십을 다루는 건지, 그냥 HR을 다루는 건지, 아니면 퍼포먼스를 다루는 건지, 아니면 파이낸스를 다루는 건지,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그 토픽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theoretical framework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, 이게 뭐냐면,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별도 세션으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, 이 theoretical frame을 보셨을 때 이 퀄리티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, 이 프레임이,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넣고 싶은 저널에 어느 정도 이제 랭킹에 따라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. theoretical frame이 너무 이제 꽉 잘 짜져 있다.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랭크가 높은 저널을 조금 목표로 하셔도 될 것 같고, theoretical frame이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주 탄탄하지는 못하다. 기존의 theoretical frame이 잘 제대로 나온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참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진 걸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. 이럴 때는 조금 뭐 중견급이나 이런 쪽으로 목표를 조금 다르게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나 띠오리 빌딩에 컨트리뷰션이 있는가. 이게 좀 잘 되어 있다라면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J파트라든지 이렇게 띠오리 빌딩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저널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. 아니면은 이제 내가 그냥 empirically 그냥 테스팅을 하는 것이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저널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
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데이터하고 메소돌로지에 대한 얘기인데, 이거는 뭐냐면 내 데이터와 메소돌로지가 얼마나 어드밴스드 돼 있냐, 아니면 얼마나 좋은 퀄리티냐,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, 이게 뭐 패널 데이터냐, 아니면 그냥 단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냐. 요즘에 행정학도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만 쓸 경우에는 퍼블리케이션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내가 이제 목표로 삼는 저널의 그 위치가 조금 정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베리어블을 썼느냐. 이게 뭐냐면 이 theoretical framework에서 어떤 그 매저해야 되는 항목들이 쭉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매저해야 될 항목들을 내 베리어블이 탄탄하게 받쳐주느냐, 이거에 따라서 내가 또 그 얼마나 좋은 저널에 낼 수 있느냐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또 선택을 하는 팁들이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제 본인이 쓰시는 그 페이퍼에 그 레퍼런스 리스트를 쭉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쭉 보시면 어떤 저널들에서 나온 페이퍼들을 내가 사이트를 했는지가 이제 쭉 세보시면 나올 거잖아요. 그러면 아니면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서 나온 것들을 충분히 내가 사이테이션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이제 뭐 페이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맨 뒤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사이테이션을 했으면 쭉 레퍼런스가 쭉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쭉 세려보시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이제 뭐 J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라든지 PPMR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테이션 돼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죠. 요런 저널들이 요런 내용들의 리서치를 그동안 퍼블리시 했구나.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충분히 내볼 만하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거꾸로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보시면 그 저널 에디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퍼가 이제 자기네 저널에 투고가 왔어요. 쭉 보는데 그동안 자기네들 저널에서도 이런 관련된 토픽들을 쭉 퍼블리케이션을 했었는데 자기네들 저널에서 퍼블리케이션 됐던 것들을 하나도 사이테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페이퍼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는 그 보통 이제 본인들의 레거시지,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연구에 대한 것들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퍼블리케이션 하길 원해요. 자기네 저널에서 나왔던 아티클들을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나는 이 저널에 투고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쭉 보시다 보니까 이 저널에서 나온 페이퍼들을 하나도 사이테이션을 안 한 거예요.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. 그러면 얼른 그 다시 구글 스칼러를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저널의 홈페이지를 가셔서 검색을 해보세요.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찾으세요. 그런 것들이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본인과 비슷한 어떤 그런 리서치 토픽으로 과거에 퍼블리케이션이 되어 있던 게 있는지를 쭉 보시는 거죠. 쭉 보신 다음에 그런 게 나왔다. 있는데 내가 사이테이션을 안 했다. 그러면 그건 얼른 가져다가 그거를 잘 인코퍼레이션을 하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, 전혀. 그러면 왜 없지? 예를 들어서 이 저널이 내가 연구한 이런 토픽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저널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고, 내지는 내가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기존에 이런 특수한 토픽으로 했던 걸 관심은 있지만 퍼블리케이션을 그동안 못했던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마켓에 나가기 위해서 언제까지는 꼭 페이퍼가
퍼블리케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R&R에 적어도 걸려있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좀 시간이 타이트하다. 그랬을 때는 좀 이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,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저널에 넣어 보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회신이 올 때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. 그러면 3개월을 투자를 해서 이 페이퍼를 디벨로핑 할 수 있는 좋은 커멘트를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높은 곳에 저널에 투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만약에 시간이 없다.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는 살짝 중견으로 내려오셔서 충분히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퍼블리케이션이 가능하겠다. 이럴 만한 저널에다가 넣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립니다. 보통 데스크 리젝이 아닌 경우에는. 근데 요즘엔 좀 더 걸리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뷰어들이 좀 되게 늦게 준대요. 그래서 조금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전략도 쓰실 수 있는데요. SSCI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특수한 토픽에 대해서. 왜냐면은 그 저널은 그 특정 토픽을 주로 퍼블리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고량이 몰리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특정 토픽을 내가 연구를 한다. 그렇다면 그 저널에 넣었을 때는 충분히 억셉트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렇다면 그런 저널을 조금 알아놓으셨다가 예를 들어서 SSCI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. 홈페이지 구글로 찾아보시면 SSCI 저널들을 쭉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검색을 하신 그 저널들 중에서 SSCI인데 내가 모르던 저널이 있었네. 이런 저널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르는 저널일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저널에다가 좀 넣으시면 조금 더 확률도 올라가고 SSCI급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주로 이제 대부분 알려진 저널들은 이제 이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. 이 홈페이지가 뭐냐면은 이제 비영리를 연구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의 홈페이지인데 여기 홈페이지에 따로 이제 저널들 리스트를 쭉 해놓은 페이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정리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가셔서 보시면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 쭉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조금 더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저널 홈페이지는 제가 유튜브 디스크립션 거기란에도 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팁인 것 같아요.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퍼블리케이션 관련돼서는 할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 쭉 계속 이어서 퍼블리케이션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